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을까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면 달러가 좀 빠져주면서 105.6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살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져가지고 61,000달러대를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63,023달러, 이더리움은 3,17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4월 30일부터 홍콩 비트코인 현물 및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국내 기사에서도 외국 기사에서도 거래가 4월 30일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4월 30일이 서양 기준인가 아니면은 아시아 기준인가 그게 좀 헷갈려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 발행사인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ETF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에서 최초로 거래가 되는 우리의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량은 미국을 제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현물 및 현금 상환 모두를 허용한다. 덕분에 이번 청약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활용해가지고 홍콩에서 직접 암호화폐 현물 ETF를 구매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싱가포르, 중동 등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많은 투자자들과도 접촉을 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거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한다 아닌다 이거 두고 말이 많은데 상관없다. 게리 겐세이가 난리 브루스를 치든지 말든지 홍콩 ETF 상품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측을 한 대로 홍콩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윌리 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후오비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근데 그거 아니야. 암호화폐 사용자들 숫자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유럽과 미국으로 합한 것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TF 수요도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합친 것보다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도 있음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윌리 우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더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CBD 지표를 가리키면서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약세 체제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상승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한 가지 주의할 점,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선인 59,60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가격대가 지켜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59,600달러. 이어서는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콩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미 ETF 신청하는 곳들은 여러 곳 있었죠. 디지털 X와 바네크 등등이 현물 ETF를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호주의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인가?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글래스노드가 밝히기를 이번 시장 조정 후에 비트코인을 6개월 미만 보유한 단타자들의 주소들이 많은 손실을 겪게 되었다. 즉 고점에서 매수한 뒤에 저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 손절쳤다라는 소리죠. 단타자들이 손절을 침으로 해가지고 캐피출레이션, 즉 항복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윌리 우 분석가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항복이 일어나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 자리가 저점이 되었었던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반등 좀 가지야. 지금 또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필요한데 가장 큰 매수세는 현물 ETF를 통해서 오게 될 수가 있겠죠. 프랭클린 템플턴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 플랫폼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즉 현물 ETF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의 새로운 물결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긴 하지만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현물 ETF로의 자금이 순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순유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홍콩이 좀 도와주면 좋겠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항을 뚫지 못하거나 지지가 뚫리지 않은 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지 확인을 하는 모양새로 나쁘지는 않은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59,000에서 8,000달러짜리까지 한 번 더 내렸다가 그때부터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꾀꾀 오리 선생도 이야기하기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계속해서 지지 구간만 두드리고 있을 뿐 68,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아니라면 결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든지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지를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깨져가지고 밑으로 쑥 빠진다. 그 다음에 바로 올리지 못한다라면은 52,000달러 수준까지 가격대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걸어놓고 비트코인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게 될 것인가? 로만 분석가는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주째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축적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인 움직임 또한 강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맥디와 RSI 등등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었다.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로만 분석가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지금 또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맞추면서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반대 의견도 있는데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저항이 올라가는데 실패한 데 이어가지고 주요 지지선까지 뚫리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지금부터 한번 훅 내리게 된다면 앞에서 위즈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58,000에서 9,000 한번 다시 찍으러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트는 얼마나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난데없이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지 확실시된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당 안건을 밀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중앙은행입니다. 이는 바로 루블화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러시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며 국내외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무역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러시아 내에서는 비트코인 유통을 금지시킨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중앙은행. 다음으로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SEC와 게리 겐세이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법원 서류를 뒤져봤더니 SEC 고위 임원이 지난 3월 28일부터 집행부 직원에게 이더리움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게리 겐세이가 적어도 그 시기부터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이 간사한 뱀 같은 놈이 청문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씹었죠. 카톡 읽씹하듯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SEC 같은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을 받은 단체 또는 인물에게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 서약을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 이게 정부기관이 맞나 싶은데요. 이처럼 SEC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개발자들 또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단이 소송밖에는 없나라는 생각에 답답해집니다. 소송은 또 돈이 겁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정부 관련된 옛날 행사 사진이 떠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게리 겐슬로로 이제 예측이 되는 인물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싹수가 노랬다. 몽달 귀신 현세 강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쁜 기운을 풍기고 있습니다. 웬만한 무당들이 보면 까무러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한편 이렇게 SEC와 이더리움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스틴 선은 다음 달 이제 뭐 내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EC가 이더리움 협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나왔었던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작년부터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좀 실망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현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다가 8170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부터 출금을 한 저스틴 선, 지금까지 22,317개 정도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론을 그렇게 열심히 사봐라 임마. 그런가 하면은 이더리움이 반등했다가 하락했을 때 6마리의 고래가 44,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시장에 던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오르고 있을 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니까 던졌다. 고래치고는 좀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부터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반면에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다가 SEC 관련된 이더리움 소송 관련 소식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 정도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차트를 봐라. 긍정적으로 보이냐 부정적으로 보이냐. 차트에서 상승 모멘텀을 관측할 수가 있겠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현물로 사가지고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회로 돌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 그리고 이어서 금리 관련된 발표 등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들이 우뚝 솟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홍콩 반점에서 간짜장 한 그릇 시켜 먹을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TF 가즈아!